예, 가벼운 개념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건 그냥 보면 됩니다. 115페이지 좀 보세요. 115페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수요에만 영향을 주지 다른 사람의 수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뭐 속물 효과, 뭐 유행 효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시면 115페이지 네트워크 효과는 앞에서 우리가 시장 수요는 개인의 수요의 수평합이라는 것은 뭐 이거는 그냥 나중에 뒤에서 수요 얘기를 계속하게 될 테니까 별 큰 관심은 아닌데 그 시장 수요의 도출 5-11 보면 개인의 수요가 D1, D2, D3로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시장 수요는 어떻게 도출한다? 그 PX에다가 바가 붙어 있죠. 이 바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 가격이 개인이 내가 열심히 시장 가서 뭘 물건을 더 사고 적게 산다고 해가지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줘. 그래서 그 옆에다가 주어진 시장 가격 이렇게 써놔요. 이 주어진 시장 가격. 그 가격 하에서 자신은 수요만 표출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개인의 수요가 ABC만큼 이렇게 PX에서 ABC만큼 수요가 있는데 그걸 다 더한 게 그 수평축에 들어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 더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이런 수요 곡선의 도출에는 첫 번째 줄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한 4줄 내려가 보시면 그러나 실제는 수요가 밑줄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그 특정 상품에 대한 그 별표합시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을 때 이걸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그 상품을 쓰는 사람들이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다. 네트워크 효과 두 가지를 볼 텐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보면 사람들의 소비 행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 밑줄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이 유행을 이끌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따르는 것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면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물건을 사게 되는 이런 거를 유행 효과, 밴드웨건 이펙트.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이런 전략을 쓰죠. 그래서 처음에 신제품이 출시되면 이거를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게 여러 모집단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새로운 제품을 갖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저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밴드웨건 전략인데 유행 효과. 그 유행 효과를 우리가 추가로 고려할 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자, D0가 있고 DB가 있어요. 가격이 지금 20원에서 15원으로 떨어지면 수요량이 원래 5개에서 6개로 지금 늘어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저렴하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가서 사게 되면 을도 보고 제가 쓰네? 그럼 나도 써보지?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출고가하고 한 석 달 지나면 출고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보급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다 사도록 만드는 이런 유행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 전략이 전혀 달라. 아이폰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안 떨어져. 신제품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전략을 아이폰을 쓰지 않는 거야. 그냥 고급화 전략으로 그냥 가는 거야. 고급화 전략으로. 이 밴드웨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쓴 사람들만 쓰는 거지. 그래서 충성도가 뭐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략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행 효과는 거기 보세요. 똑같이 10개에서 20원에서 15원으로 떨어졌을 때 그 순수한 가격 하락 효과 동그라미 5개에서 6개로 그리고 나머지는 가격 하락에서 옆 사람이 쓰니까 나도 쓰는 6개에서 8개까지는 유행 효과다. 게임기 얘기를 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게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두 번째, 속물 효과. 속물 효과는
이제 그 첫 번째 보면 앞에서는 남들이 사면 나도 사 쓴다 이건데, 두 번째는 남들이 쓰면 안 쓴다. 제가 나하고 비슷한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네. 나 싫어. 이러면서 안 입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속물 효과라는 거예요. 스노브 이펙트 이건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품을 안 사고 이제 딴 상품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이게 속물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 더 내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속물 효과라고 부르고, 유행 효과와는 반대로 그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앞에 수요선의 기울기가 유행 효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완만해졌죠? 그랬잖아.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보다 유행 효과가 합해지면 그 앞에 완만해졌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어? 더 가팔라집니다. 스노브 효과는 더 가팔라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 단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인데, 이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다음 시간도 계속 할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몇 번까지 봤어? 4번까지? 큰 4번. 5번 보겠습니다. 5번. 우리가 지금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을 얼마나 소비할 거냐, 소비량을 얼마나 늘릴 거냐, 혹은 줄일 거냐, 이게 이제 가격 효과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 효과, 이 말이에요. 가격 효과는. 근데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는 항상 두 가지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대체 효과하고 하나는 소득 효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대체 효과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대체 효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가격 변화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는 가격 변화 안에 소득 변화 효과를 갖고 있고, 이 소득 변화 효과를 제거한 게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다. 가격 효과는 이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득 효과를 제거하면 나머지가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계속 사과하고 뭐 배, 오렌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갖고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과를 사 먹을 수 있죠. 그래도 훨씬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재화 가격에 비해서 더 값이 싸기 때문에 소비량을 늘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가격이 변했을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를, 가격 변했을 때 이 저렴해진 재화를 더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재화, 값이 비싸진 재화, 소비를 줄이는 효과, 이게 대체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는요, 소득 효과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뭐 한 개에 뭐 500원인데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과만 사 먹으면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200개씩 사 먹을 수 있어? 네, 자료 해석 문제야. 20개를 사 먹을 수 있어요. 20개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절반 가격으로, 사과가 대풍이야. 엄청 풍작이야. 그래서 절반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몇 개 사 먹을 수 있을까? 40개를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도 예전에 소비할 수 없던 상품 묶음,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개밖에 못 사 먹었는데 이제 30개, 40개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명목 소득은 10,000원에서 변함이 있어 없어? 없는데 실질적인 나의 소득이 는 거죠. 뭘로 평가해 봤더니? 사과로 평가해 봤더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항상 소득이, 실질 소득이 변해. 그 실질 소득의 변화 효과가 소득 효과야.
요 실질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비량의 변화 효과. 이게 소득 효과야.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PX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소득은 증가해요, 감소해? 방금처럼 증가하지.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나타나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더 적게 사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 효과가 나타나지. 플러스의 소득 효과라는 것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량을 늘린다는 것이고요. 얘는 소비량을 줄인다는 거야.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더 적게 사 먹을 수밖에 없어. 내 명목 소득이 일정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어. 자, 이런 것이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인데 이제 이걸 그래프로 좀 보면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가 약간씩 복잡해집니다. 재경직. 재경직은 뭐 이제 나중에 이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난 어려운 그래프들이 국제경제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좀 단순할 때 조금씩 잘 해놔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서 무형농 가면 정말로 이제 나중에 뭐 일행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매년 한 문제씩 나와. 그래서 아주 이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자, 요 XJ, YJ 두 제와 평면이야. 두 제와 평면. 예산선을 좀 가파르게 처음에 이렇게 가파르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절편값이 있어요. 쓰지 마요. PY분의 M, 여기가 PX분의 M이야. 그리고 이거를 라인 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 건데요. 얘가 PX가 떨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 거야. PX가 하락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 절편을 표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요 절편 값은 똑같고 요렇게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이게 라인 1. 항상 뭘 설명한다고? 여기 예산선의 변화. 어떻게 변했어? 라인 제로가 라인 1으로. 예산선이 어떻게 변했다고? 예산선이 L0에서 L1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선택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표시를 해야 이제 소비자 균형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먼저 이제 선택점을 찍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소비량의 변화 효과가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런데 요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는 뭐라 그랬냐면 요걸 제거하면 나타난다 그랬어요. 제거하면. 그 제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보상이라고 그래. 자, 여기 산선이 변했는데 우리가 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compensate, 이 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보상은 뭘 제거한다고? 실질 소득 변화 효과를 제거한다고. 이 가격선에서 요 변화 이후의 가격선에서 무차별선을 여기다 잡아두고 돌린다. 그러면 효용이 처음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변화 이후 가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변화 이후의 가격을 가지고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는 선택점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요 치우쳐서 한 점 찍으세요. 순서도 중요하고 요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순서를 여러분 순서를 하나씩 잘 따라와야 돼. 자, 이 변화 이후의 가격선을 요렇게 여기까지 점선을 찍어서 여기까지 도돌리면요. 이게 최초의 선택점인데 여기까지 되돌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상 중에 슬러츠키 보상이라 그래.
그리고 힉스 보상 두 가지가 있어요. 슬러치기 보상하고 힉스 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슬러치기 보상은 최초의 선택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최초의 소비점, 이 소비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슬러치기 보상이라고 그러고, 최초의 효용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효용이 똑같다는 건 뭐예요? 무차별곡선 상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효용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힉스식의 보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힉스 보상은 항상 얘보다, 이게 최초의 선택점인데요. 최초의 선택점, 여기를 지금 2점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2점. 이 최초의 선택점, 이거보다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반드시 안쪽으로. 얘하고 평행하게 들어오는데 얘보다 안쪽에 떨어져. 벌써 포기하면 안 돼. 하나씩 따라와야 돼요. 눈으로 보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자, 요 안쪽으로 떨어졌어. 요게 L2라 그러고, L2. 이 선택점 하나 하고요. 요 예산선상의 선택점 하나 이렇게 찍어봐. 그리고 이거를 E2'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과서 표현을 가능한 써볼게요. 그리고 요거보다 우측에 점을 하나 찍어서 요런 점을 E'점 이렇게 할게요. 이제 무차별곡선을 그릴 겁니다. 무차별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요 E점과 E2'을 연결해서 무차별곡선 하나 그려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곡선 하나 그리면 됩니다. 요게 처음에 최초의 효용 수준이 I0. 그리고 새로운 효용 수준이 I1. 이 최초의 효용 수준, 이걸로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의 무차별곡선까지 지금 되돌린 거죠, 이게. 그렇죠. 결과가 그래, 지금 결과가. 그리고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변한 거냐면, 요게 최초의 L0의 가격이 요렇게 가격선으로 바뀌었는데, 얘를 잡아둔 상태에서 바뀌었어. 그러니까 효용이 원래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효용이 I0에서 I1으로 늘었는데, 이 효용의 증가를 제거해버렸어. 이걸 실제 소득을 제거했다고 말하고, 순수한 가격의 변화의 효과를 따진 건데, 그 효과가 X제 소비량으로 이렇게 나타나. X제 소비량이 어떻게 지금 변한 거예요? X0에서 X 교과서에 보면 2'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 E'점에서는 요 X'으로 이렇게 변했어. 요렇게 화살표를 하세요. 여기까지 하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두 개. 첫 번째, 여기 효과가 뭐냐면 대체 효과예요. 두 번째는 여기가 소득 효과. 자, 순서대로 좀 보면, 우리가 예산선이 L0에서 L1으로 변했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예산선이 변했어. 두 번째는 보상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대체 효과를 찾기 위해서요.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상은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제거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이 소비자 선택점들을 봤더니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가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가 2에서 E2'으로 가면서 X의 소비량이 X
제로에서 x2'까지 가는 대체 효과라는 게 있고, x 프라임 2'에서 x'까지 가는 것이 소득 효과라는 게 있다. 이게 지금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인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소득 효과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X제 소비량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었잖아요. 그렇죠? 요 예산선이 바깥으로 가면서 X제 소비량이 늘었잖아. 소득 증가에 따라서 그 재화 소비량이 늘면 이걸 무슨 재화라 그랬어요? 정상재. 그렇죠. 정상재. 그래서 이게는 PX가 하락하는 경우이면서 지금 정상재를 분석한 거예요. PS가 하락하면서 정상재를 분석한 거야. 자, 이 정상재를 이제 여러분이 연습한다는 의미로 요 그래프를 똑같이 하나 더 그려. 똑같이 하나 더 그려요. 여기까지. 아무리 많이 그려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이게 저기 뭐야 조교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돼. 요거 칠판도 그렇고 지우개도 그렇고. 나는 이게 칠판이 지저분하면 수업을 안 해요. 판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또 한 번 더 그려봐요. 여기 좀 위쪽에다 하나 그릴게요. 요렇게 xj, yj 두 재화 평면에.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밑에다가 뭘 그릴 거냐면 pxx 이렇게. 최초의 예산선은 이렇게 가파르게, 그 다음에 완만하게 이렇게 예산선이 그려져 있고, 최초의 L0 예산선이 이제 L1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요 선택점을 하나 찍은다 그랬어요. 요 점보다 슬러츠키의 보상보다 항상 안쪽으로 떨어지는 게 뭐라 그랬냐면 힉스식의 보상이라 그랬고, 요 L2의 예산선. L2 예산선 여기다가 힉스식의 보상 써놔. 요 힉스의 보상 예산선이다. 선택점을 한 점, 요 점 찍었고, 또 우측에 한 점을 찍어서 요런 점을 2점, 요런 점을 2'점, 요런 점을 2'점 이랬어요. 거기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 아래까지. 이렇게 아래까지 쭉 끌어내려. 그리고 지금 얘를 어떤 얘예요? XJ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XJ 가격이 처음에 어디일 때? 요 PX 제로에서 XJ 가격이 지금 떨어졌어요. PX 1으로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X 소비량이 원래는 얼마였는데? X 제로였는데 X2'으로 X'으로 이렇게. X 제로였는데 X2'으로 X'으로 이렇게. 가격이 어땠을 때?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처음에 PX 제로일 때 X 제로만큼, 그 다음에 PX 1일 때 X1'까지 최종적인 균형점이 요 2점에서 E2'으로 이렇게. 요 두 점을 연결한 것은 가격이 PX0에서 PX1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이거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이걸 둘 다 포함한 것을 가격 효과로 했어요.
가격 효과, 이 전체를 반영한 것을 무슨 수요 곡선이라고 하면 마샬 수요 곡선, 보통 수요 곡선입니다. 보통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수요. 오늘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이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뭘 잡아두고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잡아두고 효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 순수한 가격 변화는 뭘 했어요? 원래 이 가격이 이렇게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이제 변했잖아. 그래서 순수한 가격 변화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균형점 이동하고 소비량은 X0에서 X2' 이렇게 변했죠. 그러니까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수요 곡선. 요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수요 곡선. 이게 요 점까지. 요렇게 그려지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건 뭐라고 해? 요거는 보상수요 곡선 이렇게. 보상수요. 수요 곡선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이렇게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는 수요 곡선이 이게 뭐고요?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 보통 수요고 요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수요 곡선이 컴펀세이티드 보상 요 보상 수요 곡선 이거는 마샬 보통 수요 곡선 요 다 그리세요. 좋아요. 책을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119페이지. 가격 변화의 두 가지 의미. 그래서 둘, 넷, 네 번째 줄에 보면 중간쯤에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내렸다 하자 밑줄.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내렸어요. 이것은 소비자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는 밑줄 쌀이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소비자가 잠재적인 소득, 실질 소득이 커졌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다. 상대적으로 싸졌다. 이게 대체 효과고 실질 소득이 변했다. 이게 소득 효과인데 그 다음 단락에 가보세요. 그 쌀 가격 하락이 왜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이어졌느냐 이해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다. 거기 똑같은 명목 소득만 가지고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예전에 살 수 없었던 상품 묶음을 살 수 있게 됐다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뒤에 대체 효과에다가 몇 줄? substitution effect. 쌀이 상대적으로 더 싸졌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오는 것이 대체 효과. 두 번째,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오면 이걸 소득 효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프라이스 이펙트, 가격 효과라고 부른다. 거기 별표해 놓고 두 번째 또 별표는 대체 효과는 거기다 별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그 실질 소득이 불변인 거 실질 소득이 원래의 실질 소득이 이거잖아요. 이 효용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효용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 추상적인 개념에서 누리는 실질 소득이 있어요. 그 실질 소득이 여기 지금 처음에 I0에 I1 이 I0의 효용 수준 이걸 유지하면 실질 소득을 제거하면 이게 대체 효과인데 그 대체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제가 뭐라고?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 그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 실질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상태. 요게 슬러치기 보상과 힉스 보상이 있고 슬러치기 보상, 힉스 보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실질 소득이 일정한 상태, 이거는 힉스 보상, 슬러치기 보상,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최초의 소비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슬러치기 보상이고, 최초의 효용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다? 힉스 보상이다. 그래서 그 대체 효과는 소비자의 실제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의 비율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다. 여기 여러분 그 노트에, 개념 노트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다 오늘 개념 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해서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 120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의 소득 효과는 몇 줄? 상대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뭐만 변해? 실제 소득이 변해. 여기 상대 가격 변화 있어요, 없어요? 요 상대 가격 변화 있어? L2하고 L1 사이에 상대 가격 변화가 없잖아요. 상대 가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만 나타나는, 실제 소득 변화만 나타나는 게 이게. 그런데 거기는 이제 상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정상제의 경우는 몇 줄? 정상제의 경우는 실제 소득의 증가가 그 재와 소비를 늘릴 거고, 열등제라면 오히려 반대로 수요를 감소시킨다. 자, 그 121페이지에 그림 5-13 별표로 해놓고 몇 번씩 그려봐야 되고, 균형점을 잠깐 보세요. 이 점에서 E2', 그 다음에 E'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친절합니다. 이렇게 균형점 이동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소비량이 거기 X0에서 X2'으로 X'으로 이렇게 소비량이 지금 변화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더 친절하게 거기 밑에 1번, 2번 써놨는데, 1번은 뭐예요? 대체 효과. 2번은 뭐예요? 소득 효과. 그래서 이게 정상제가 2번이 지금 정상제라는 의미인데, 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소득 효과는 항상 플러스가 아니라, 소득 효과는 정상제면 플러스고 열등제면 마이너스고 소득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ICC 인컴 컨섬션 커브를 그리면 소득 효과가 없는 경우 수직이라고 그랬어. 그 수직의 형태가 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하고 지금 얘가 우측으로 가고 있는데, 요 수직이라면 요 E2'하고 요 E'이 요 수직의 선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소득 효과가 없는 거야. 소득 효과가 플러스니까 1로 가서 지금. 만약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라면 1로 간다. 그러니까 소비점이 아무 데서나 찍히는 게 아니고, 정상제냐, 소득 효과가 없냐,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 값이냐에 따라서 요 선택점, 최종 선택점이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보상 수요와 보통 수요는 계속 나오는 개념들이니까요. 조금 더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그것만 알아도 일단은요. 대체 효과를 반영하냐? 보상 수요다. 소득 효과에 다 반영한다? 가격 효과다. 그러면 보통 수요다. YX 평면에, XY 평면에 최초의 산선이 가파르게 그려져 있고,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최초의 L0의 산선이, 이거 그냥 보세요. 그리지 말고. L0의 산선, L1의 산선으로 이제 점점 가면서, 내가 저거를 따라 잡으면서 설명을 듣기는 벅찬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그럴 텐데, 가능하면 이제 복습도 생각할 거니까 설명을 들어야 돼.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프는 그래야 하고. 그게 이제 딜레마야.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프 그리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3순환에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친구들도 못 따라오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 말을 다 그려놓고 설명하면 좋은데 왜 그리면 설명을 할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프 그리는 순서도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거를 이제 집중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 속도를 지금 따라올 수 있게 지금 천천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 그래프를
자주 그려보는 연습들을 하고 노트 정리는 빠짐없이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했다? 인강 있잖아요.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인강. 스탑 해놓고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보충을 하고 또 주말에도 있잖아요, 주말. 주말 고시생이 뭐 이틀 내내 놀아보는 사람이 어디 고시생이 아니잖아. 하루는 놀아요. 일요일 날은 놀고 토요일까지는 하고 모르잖아요. 토요일은 시간 많으니까. 벌써부터 압박을. 자, 요 L0에서 L1으로 지금 예산선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굳이 뭐 무차별선 먼저 그려놓고 뭐 하면 어떠냐. 근데 그럼 거의 이제 초보자는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슬러치기 보상하고 안쪽에 힉스 보상 예산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서 이런 최초의 선택점하고 새로운 선택점을 한 점 찍었을 때 이게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이라 그랬고 수직의 점선을 쭉 하나 끌어올렸더니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효과고 대체 효과인데 소득 효과가 없게 그리면 이 선상이 돼요. 이렇게 소득 효과가 없는 경우 그러면 무차별선 여기를 또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각각 요 2점, 2 프라임점, 2 프라임점 이런다면 자 보세요. 여기가 아까 무슨 효과라 했어? 뭘 잡아두고 효용을 잡아둔 상태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가 대체 효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점 가는 것은 X 소비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게 대체 효과이면서 무슨 효과죠? 그렇지.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가격 효과 자체가 대체 효과지. 그 말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얘하고 얘가 분리된다는 얘기 안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아예 없어요. 이 부분이 아예 없어. 그럼 얘만 나타나는 거야. 얘는 DM하고 DC가 같지 그러니까.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나 대체 효과만 반영하나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가격 효과 이퀄 대체 효과예요. 다시 말하면 입실론 M X가 제로인 상태, 소득 효과가 제로인 상태. 자, 구간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구간에서 선택점이 찍히면 입실론 M X가 0보다 크게 되고요. 이런 구간에서 선택점이 찍히면 입실론 M X가 0보다 작게 되겠지. 얘는 뭐니까? 0이니까. 얘는 입실론 M X가 0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열등제, 기펜해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뒤에 기펜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보세요. 그 뒤에 122페이지. 그 2에서 E2'까지 가는 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런데 E2'에서 E'이 자 보세요. E'이 여기 바로 수직의 점선상이면 소득 효과가 제로인 건데 요 구간을 가면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대체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소득 효과가 1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왜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 소득 효과가 엄청 커서 최초 여기보다 더 커. 그런 다음 최초의 소비량보다 X 소비량이 줄어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를 기펜제라고 그런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재화 소비량의 최종적인 소비량이 오히려 어떤 점이 있어? 요거 수직의 점선상에 좌측에 있어. 그런 게 기펜해제인데 그 기펜제 같은 경우는 XY 두제와 평면이 있고 이렇게 예산선이 가파른 예산선, 완만한 예산선 이렇게 있고
L0 예산선이 L1 예산선으로 이렇게 선택점을 우리가 봤을 때 보통은 이게 너무 치우쳐서 그려보면 이쪽에 또 좌측으로 와야 되니까 그리기가 아주 어렵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쪽에 좀 와서 최초의 X제 소비량이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그래야 나중에 이거보다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별 관심이.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런 형태로 뭘 그렸을 때 새로운 예산선을 그렸을 때 여기까지가 무슨 효과? 요 점에서 요 점까지가 대체 효과. 그리고 최초의 상태보다 이렇게 한번 점선을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요런 점이 소득 효과가 0인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열등제인데요. 열등제인데 최초의 소비량보다 더 줄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기펜해제인데 잘 생각해 봅시다. 최초의 선택점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이 이런 형태로 무차별선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1로 가버리는 게 기펜제예요. 그러면 요 점이 이 점이고요. 요런 점이 이 2' 점이고 요런 점이 2' 점으로 이렇게 갖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체 효과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 요 이 2'의 여기까지가 소득 효과 2번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봤을 때 소득 효과가 더 커버리는 것을 기편해제라 그러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PX, XJ 문제 여기처럼 요 그래프처럼 PX 가격이 떨어지면 대체 효과는 X 소비량을 늘려요, 줄여요? 늘리죠? X 소비량을 늘려. 소득 효과는 X 소비량을 늘려요, 줄여요? 여기면 소득 효과가 없으니까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아. 1로 가면 늘려. 그런데 이 좌측으로 가면 당연히 줄이지. X 소비량을 줄여요. 근데 최종적으로 대체 효과가 커요? 소득 효과가 커요? 소득 효과가 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커버린다면 요게 적어지는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버려서 최종적으로 XG 소비량은 줄여버린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XG 소비량이 줄어버려.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현실에 기펜해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아. 스티글리츠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탄 학자는 이 기펜제를 현실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찾는다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상 가격이 떨어졌는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서 재화 소비량이 줄어드는 이런 재화는 현실에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이에요. 이론상으로만 이런 게 있다. 이론상으로만.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있고 이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인, 다시 말하면 소득 효과가 플러스인 이런 정상제가 아니라 이런 재화를 어떤 재화라 그랬어?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 기펜의 재화는 성격상 열등제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득 효과가 뭐보다? 가격 효과보다 큰 재화, 이렇게 개념 정의 나올 수 있다. 기펜제 여러분 가면 교과서 다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개념 노트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열등제 가운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해서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소비량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재화를 기펜의 재화라고 이렇게 부른다. 특이한 것이고요. 기펜제는 이제 객관식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지만 주관식에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대체 효과, 소득 효과와 관련돼서 이 지금 계속 아무 얘기 없이 지금 이렇게 무차별선을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무차별성은 기본적으로 원점인데 볼록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무 얘기 없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숨어 있는 거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 레온티아병 효용함수, 준선형 효용함수, 이런 효용함수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일순환에서 이게 이제, 보통 다루던 토픽이에요. 이 효용함수에 관한 것은. 그래서, 효용함수를 여러분이 조금 더 가면서, 뒤에 가면서, 일단 기본 내용들이 좀 더 정리가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해야 될 게 슬러치기 방정식은 넘기세요. 넘기고, 뒤에 보상변화, 대등변화,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이론의 응용 파트가 나와 있는데, 응용 파트에 거기 사회복지제도, 그 다음에 노동공급에 관한 결정, 현금보조, 가액보조, 이런 것들하고, 지수 문제는 일단, 거시경제학으로 넘길게요. 거시경제학의 지수가, 물가지수,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한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물가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166페이지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169페이지 보면, 거기 보통 수요, 보상 수요 이런 게 나와. 순서대로 다 할 거예요. 보통 수요, 보상 수요. 그 다음에 물품세 부과의 효과, 우리가 첫날 봤던 물품세 부과의 효과도 있고, 거기 관세 부과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이런 게 이제 들어와 있어요. 점점점 개방경제가 조금 들어오니까, 미시경제학에. 미시경제학 개방경제 파트 중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관세나 할당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경제학 가면 뭐 재경직은 뭐 엄청나게 많이 할 건데, 일반직은 뭐 거의 안 하니까 이런 데서 이런 것만 봐주면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쪽지 시험은 그냥 개념 위주로 볼 거니까 개념 노트만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엄청난 뭐 그래프를 그려서 뭐 수식을 가지고 뭐 증명한,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 개념 위주로 쓰세요. 개념 쪽지 시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